폴하 안녕하세요 형들. 오늘은 트랜잭션은 안 할 거예요. 오늘은 ZK 싱크 관련해서 이야기할 게 좀 있어서 영상 만들었으니까 같이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트랜잭션 정말 지겹죠. 막 토 나올 것 같아요. 보상이 안 나오고 있어서 토 나올 것 같은데,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하신 것만으로도 정말 많이 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 많은 프로젝트들이 나오고 있고 트랜잭션 할 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한 것만으로도 에어답을 받아야 그게 트랜잭션의 정상적인 시장이 굴러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에어드랍 보상이 없다? 트랜잭션 망한 거죠. 그럼 굳이 할 필요 없기 때문에 다른 거 찾아서 나서면 되니까 꼭 보상 열심히 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조만간 나올 것 같아요. 그래도 한 두세 달 안으로 많은 프로젝트들이 나올 예정 같으니까 어쨌든 보상도 받으시고, 보상이 괜찮다면 또 꾸준히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따라서 오늘은 이제 트랜잭션이 토가 나오는 관계로 오늘은 안 할 거고요. 다음 시간부터 할 거고, 오늘은 이 ZK 싱크 스냅샷 유출 이야기가 조금 핫한 것 같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해보고 여러분들의 생각도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 영상 만들었어요. 당연히 이 스냅샷 유출이라고 하는 건 90%가 뻥이거든요. 그래서 뻥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소설 읽는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스냅샷 이런 이야기가 많아지면 결론적으로 프로젝트가 나오긴 하겠구나 라고 싶네요.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정말 많은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프로젝트들 모두 열심히 진행을 하셨었고, 최근 들어서 비트코인이 많이 오르고 있잖아요. 따라서 비트코인이 오르고 있을 때 매매도 한 번씩 진행을 하시면서 시간 날 때 트랜잭션 또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저것 다 해보는 게 결국에는 시드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이고, 우리가 시드를 늘리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트랜잭션을 누가 더 많이 하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최대한 시드를 복사하는 쪽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요즘에 또 코인 찾아보고 있어요. 우리가 이 바이낸스 포트폴리오에서 제시한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고, 조만간 얘네들이 나올 예정 같아요. 폴리에데라, 킨자, 그리고 곰불, 그다음 타비, 레이어 제로 등등이 있는데, 이 과거랑 요즘이랑 다르죠. 과거 예를 들어서 앱토스 코인 나왔을 때, 아비트럼, 수익 코인 나왔을 때는 하락장이었었어요. 우리는 하락장에 에어드랍 코인을 받았었는데, 이러한 프로젝트들은 상승장에 나올 애들이잖아요. 상승장에 코인 에어드랍이 나온다면 어떠한 결과를 일으킬지는 그 누구도 몰라요. 왜 그러냐면 이번 상승장이 우리 모두 처음 겪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정말 상승장과 맞물려서 이러한 에어드랍의 시너지가 극대화된다면 우리는 정말 좋은 결과를 일으킬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게 된다면 더 많은 트랜잭션을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다만 반대로 안 될 가능성도 있겠죠. 항상 확률이라는 거 있으니까, 확률이라는 거 있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면 불장에 맞는 또 다른 거를 진행하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폴라의 블록체인 탐험이기 때문에, 폴라의 트잭 탐험이 아니잖아요. 폴라의 트잭 탐험이 아니기 때문에 블록체인에서 돈 되는 것들 최대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어쨌든 우리는 ZK 싱크 오늘 한번 보도록 할 거고요. 찌라시 내용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공통적으로 이 언급이 나오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그 공통적으로 언급을 한 거를 이 케이프라고 한 사람이 잘 나열을 한 것 같아요. 그게 맞는지 틀린지는 중요하지 않고 그냥 스냅샷 관련해서 이야기가 돌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뻥이라고 생각하고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 케이프가 신뢰성이 높아서 합리적인 사람이라서 찍은 게 아니고 그 많은 내용들 중에서 그냥 한 사람 꼽아서 이야기하는 거니까 굳이 이 케이프한테 집중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 사람도 너무 이상한 이야기도 많아서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선 이 ZK 싱크에서 처음에 이제 스냅샷 관련 이야기를 돌던 이유가, 이 ZK 싱크 공식에서 2월 1일 날 ZK is the endgame이라고 하는 글을 올렸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과거 아비트럼도 이러한 비슷한 경험이 있었었고, 실제로 스냅샷을 그때 찍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스냅샷 찍은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언급이 많았었어요. 그러고 나서 ZK 싱크에 있는 여러 가지 이제 팀원들이 이 에어드랍 관련해서 사람들과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어떻게 예를 들어서 커뮤니티에 에어드랍을 분배할지, 어떤 기준으로 분배를 할지, 이러한 투표를 많이 진행을 하고 있어서 정말 에어드랍 나오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많은 의구심을 불러일으킨 게 ZK 싱크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과정 속에서 최근 들어서 이 트위터에서 정말 핫하게 돌고 있는 찌라시 내용이 있어요. 그거를 한번 정리해서 보도록 할게요. 우선
ZK 싱크 내부자 유출이라고요. 벌써부터 뻥이죠. 내부자라는 건 없어요. 그리고 첫 번째, 스냅샷은 12월 말과 1월 말에 촬영되었으나 불특정한 이유로 사용되지 않았다고요. 두 번째는 2월 9일부터 2월 28일 사이에 스냅샷이 캡처될 예정이라고 하거든요. 이미 지금은 뭐 이거대로라면 캡처가 됐겠죠. 그래서 이게 주게 된 공통점이에요. 정말 많은 텔레그램이든지 트위터든지 간에 2월 달에 스냅샷을 찍었다는 이야기가 정말 많다. 세 번째, 기코인, 우리가 한 패스포트는 추가적인 혜택을 줄 가능성이 있고, 네 번째, ZK 싱크는 아비트럼과 비슷한 스타일로 갈 예정이다. 즉 포인트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기 때문에 스타크넷처럼 아예 에어드랍을 주지 않는 경우는 극히 적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고요. 포인트에 관한 거는 우리가 좀 이따 뒤에 가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섯 번째, 이 점수 및 할당을 차감해서 10일 행동에 대한 처벌을 가하는 것으로 전환이 되었다. 즉 점수 제도를 도입한다는 예정이고요. 예를 들어서 지갑에 잔액이 없으면 마이너스 1점, 잔액이 있으면 플러스 1점, 이런 식으로 점수 제도를 도입할 예정 같다. 그리고 필터링을 통해서 회사와 협력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봇을 사용한 게 아니고 프로그램을 사용한 게 아니라면 크게 걱정할 부분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해당이 여러분들 대부분 안 되실 거기 때문에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 3월 중순에서 4월 사이에 에어드랍 체킹 및 토큰 출시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측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이거 모두가 다 찌라시기 때문에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사람들이 말하는 주된 키포인트는 뭐냐면 2024년 2월 지난달에 스냅샷을 찍었을 확률이 높고 2월 1일에서 2월 29일 사이에 스냅샷을 찍었을 확률이 많다라는 게 주된 내용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 포인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포인트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게 주목할 만한 내용이에요. 아비트럼에서 18개, 옵티미즘에서 6개의 기준을 짜놨었는데 ZK 싱크에서는 커뮤니티를 위해서 정말 세부적으로 60여 개 이상의 포인트 제도를 등록을 했으며 그거에 따라서 에어드랍을 줄 가능성이 많다고 해요. 따라서 내가 60가지 중에 하나에서 2개 정도만 해당이 된다면 적은 개수로 에어드랍을 받을 가능성이 있고 60개 다 되면 많이 받을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그러한 찌라시가 돌고 있다. 이것 또한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런갑다 하고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런 식으로 이제 기준을 정해놨어요. 이 기준은요, 이 사람이 정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세부적인 거에 관심을 갖지 마시고요. 이것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갑에 잔액이 있는지, 우리 지갑에 잔액 넣어놨죠. 스타크넷이 지갑에 잔액을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서 그걸로 에어드랍을 잘랐었기 때문에 우리는 스타크넷을 통해서 이거를 배웠었죠. 그래서 지갑 잔액을 넣어놨었고 이더리움과 ZK 싱크 메인넷에 넣어놨었다. 다만 스타크넷 전에 스냅샷을 찍었다면 이거는 해당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가물가물하네. 그래서 어쨌든 스타크넷 이후에 스냅샷을 찍었다면 우리 모두는 1번에 통과를 하는 거고, 브릿지 활동, 공식 브릿지 사용했는지, 그 다음 공식 브릿지의 볼륨은 얼마인지 우리는 사용을 진행을 했으며 $10,000 이상을 진행을 했죠. 그 다음에 ZK 싱크에서 스왑 볼륨을 어느 정도 사용했는지 우리는 $10,000, $50,000, $250,000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3개월, 6개월, 9개월 활용을 했는지 한번 본다는 거고, 네 번째 거래 횟수, 이더리움 메인넷에서 10회 이상 진행을 한다고 하는데 1회만 해도 저 같은 경우는 많이 걸러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10회 이상은 좀 많긴 해요. 그리고 ZK 싱크에서 트랜잭션 몇 개 했는지 확인해 주시면 될 거 하고, 결론적으로 이거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던 거죠. 다섯 번째, 얼마의 가스비를 사용했는지. 요즘에 가스비 이야기가 많네요. 레이어제로도 그렇고. 어제는 $50, $250, $1,000를 사용했는지 본다고 하고요. $50, $250, $1,000는 중요하지 않아요. 가스비를 볼 가능성, 이러한 것도 있겠구나 하고 넘어가 주시면 돼요. 충분히 그럴 여력이 있구나 하고 넘어가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 이더리움 메인에서 돈을 사용했는지. 그 다음에 스마트 계약, 이거는 트랜잭션 찍었으면 자동으로 시켰을 거니까 넘어가 주시면 되고, NFT, ZK 싱크는 NFT를 중시한다라고 해서 아마 이 사람이 가져온 것 같아요. 그래서 NFT를 구매를 했는지, 우리가 하이퍼코믹 최근에 NFT 민팅을 했었었고, 더 나아가서 1년 전에 ZK 펭귄 민팅을 하고 ZK 공식에서 지급한 옴니버스 대상자였기 때문에 이거 다 받았었죠. 그래서 NFT를 갖고 있는지만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없다고 해서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파트너 NFT, 퍼치 펭귄 이런 거 있는데 이런 거는 이제 해당이 안 돼요. 우리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게임이기 때문에 영차 걸어가면 되고요. 그 다음 리버터스 옴니버스, 이거 같은 경우는 아까 말한 그 ZK 싱크 공식 NFT죠. 그래서 그거 있는지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덟 번째는 디스코드 역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거
레벨 1, 레벨 2, 옴니버스. 이거 같은 경우는 기패스 패스포트라고 해서 우리가 15점 이상, 20점 이상 얻어서 레벨 2까지 얻은 상태고, 리버터스 옴니버스는 우리가 작년에 얻었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리버터스 옴니버스는 각자 선택사항이니까 이거 3개는 어쨌든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이거 밑에 ZK, 루키, 인턴 이런 거는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이 사람이 맞춰 놓은 것 같아요. 최대한 기준을 짜려고 맞춘 것 같아요. 인턴을 얻으면 루키를 달고 나서 2달 후라면서요. 그리고 이건 6달 후잖아요. 루키를 달고 나서 못 얻죠. 스냅샷 찍혔는데 만약에 나온다면. 그래서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뭐 디스코드 3개월, 6개월, 9개월도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 그런갑다 하고 넘어가 주시면 되고, 지갑 만든 지 뭐 1년 이상 됐는지, 161일 이상 됐는지. 그래서 메타마스크 지갑은요, 항상 관리 잘 해주세요. 해킹 당하지 말고. 이런 거 중요해요. 이런 거는 다른 프로젝트에서도 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지갑 만든 날짜는 신경 써서 한번 계속 관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토큰 여러 개 있는지 한번 본다고 하네요. 그리고 생태계 활동, 스테이킹 했는지만 보시면 돼요. 이 기한이랑 액수는요, ZK 싱크에서 만약에 출시를 한다면 거기서 나오겠죠. 그래서 이거는 패스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스테이킹을 했는지, 우리는 스테이킹을 진행을 했죠. 그리고 뭐 이런 것도 있다고 하고요. GRVT, 아마 이거는 아닐 거예요. 이거는 이 사람이 이제 레퍼럴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저도 GRVT 팀에서 연락이 왔었는데, 귀찮아서 안 했는데, 이거는 이제 이 사람이 열심히 글을 썼잖아요. 그럼 그런 거에 대한 보답을 해준다고 생각을 하고 그냥 가입해 주시면 돼요. 그냥 이 GRVT는 아마 안 볼 거예요. 이 DF 하나를 등록했는지 안 했는지에 따라서 설마 에어드랍을 주진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냥 하나 올렸고, 아 정말 이 사람이 열심히 노력해서 글 썼구나 하고 저 같은 경우는 넘어가요. 그 다음에 페이마이스터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라이트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아비트럼 노바 사용 기록을 봤었기 때문에 이 라이트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우리 라이트 진행했었죠. 그래서 공식 브릿지 사용을 했었고, 10개 이상의 거래를 사용했었고, 뭐 100달러 이상의 거래를 진행을 했었기 때문에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고, 100달러 이상 거래 못했다, 뭐 10개 이상 못했다, 그거 괜찮아요. 한 번쯤이라도 해보셨으면 뭐 위에 있는 거라도 만족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 기준에 대한 세부 사항은요, 누구도 몰라요. 다만 이제 그런 찌라시들 세부적으로 많이 볼 것이다, 60개 이상으로 볼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것들 때문에 이러한 언급이 있으니까 그냥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 모의고사 본다 생각하시고 한번 참조만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몇 개가 되는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건 이거 같아요. 이 찌라시라는 건요, 정말 많이 이야기가 돌아요. 1년 이상 찌라시가 한 100개 이상은 나왔을 거고, 아마 2주 후 이 덴쿤 업데이트를 통해서 덴쿤 업데이트가 하고만 나면 또 그때 스냅샷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다음 달이 ZK 싱크 1주년이거든요. 1주년이 되면 1주년 때 스냅샷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을 거예요. 즉 모든 날이 스냅샷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렇게 많은 찌라시가 나오고 있는데 이 리버터스 옴니버스 ZK 싱크 공식에서 이 만든 NFT 가격이 박살이 난 건 이번이 처음이에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원래 리버터스 옴니버스는 10배 이상 오른 0.08 이더리움, 0.1 이더리움에 형성되어 있었어요. 그 가격이 일주일 동안 지속이 됐었는데 갑자기 2월 말쯤에 반토막으로 박살이 나요. 그래서 뭐지? 하고 받다가 갑자기 조금 반등을 합니다. 0.05로 가다가 완전히 3월 들어서부터 박살이 나요. 그래서 리버터스 옴니버스는 3토막이 난다. 3분의 1 바닥이 났기 때문에 이거 뭐가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이야기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스냅샷 그 찌라시는요 정말 많아요. 100개 200개 넘칠 거예요. 어제도 있었고 그제도 있었고 그제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찌라시 내용들이 돌고 나서부터인지 돌기 전부터인지 모르겠지만 그쯤에 어떻게 타이밍이 맞게 이렇게 바닥이 났다, 박살이 났다. 그래서 이 옴니버스 NFT 같은 경우는 정말 자산이기 때문에 찌라시에 흔들릴 가능성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이번 찌라시로 거의 첫 번째로 이런 식으로 반토막 이상이 난 경우는 처음이라서 이거는 조금 눈여겨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닐 수도 있겠죠. 뭐 어떤 사람들은 그럼 결국에는 2월에 있는 스냅샷이 랜턴 2차 에어드랍 찌라시일 수도 있어. 뭐 랜턴 에어드랍일 수도 있어. 그래서 랜턴이 박살나는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내부자가 그걸 알고 이때 팔았을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뭐 시세 차익이야 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시세 차익을 노리기 위해서 덤핑을 쳤는데 그 날이 하필 스냅샷일 때, 그 기간인 때
없다는 찌라시가 도는 거랑 맞물리기 때문에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이거에 대한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나중 가서 보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뭐 ZK 싱크 차이니스에서도 뭐 29를 언급을 하고 있고, 싱크 수업에서도 뭐 2월 29일을 말하고 있는데, 그건 나중 가서 한번 보도록 할 것 같아요. 어쨌든 이거는 결론적으로 나중 가면 밝혀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그런 것 같다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걸 또 가져와야겠죠. 그래서 그 사람이 이런 것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2월 29일쯤에 스냅샷이 찍혔다. 2월 말쯤에 찍혔다. 2월 중순에 찍혔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최근 들어서 ZK 싱크에서 이런 동화책을 올려줬어요. 그래서 이걸 한번 눌러서 보면 이 동화책 내용 안에 이런 카메라가 있다고 하네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에 따르면. 그래서 이게 스냅샷을 알리는 그러한 시작이지 않냐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거는 그냥 그런 것 같다고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런 것까지 모르겠어요. 이런 것까지 신경을 써야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러한 흐름이 있다는 걸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폴라님의 생각은 어떤가요? 라고 물어보시면 저는 제 이야기를 어떻게 풀어야 될까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우선은 이 폴라 유튜브에서는 ZK 싱크를 23개를 찍었잖아요. 이 테스트넷부터 진행을 했었어요. 테스트넷 다음에 메인넷이죠. 그런데 ZK 싱크 같은 경우는 메인넷이 독특해요. 메인넷이 두 개로 나뉘어요. 첫 번째 나온 원시 메인넷이 ZK 라이트고요. 그 다음 나온 게 ZK 에라예요. 우리는 ZK 에라를 대표적으로 사용을 하죠. 이 ZK 플로우라고 하는 랭킹 사이트에서도 ZK 에라 미션이 6개 중에서 5개를 차지할 만큼 ZK 에라의 비중이 커요. 아비트럼으로 치면 아비트럼 메인넷이고, ZK 라이트는 한마디로 변두리 네트워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만큼 ZK 싱크에서는 ZK 라이트 메인넷을 조금 좋아하는데, 이 ZK 에라의 메인넷 출시가 언제냐라고 보면 오늘 기준으로 작년인 2023년 3월 중순에서 말부터 출시가 됐었어요. 그러면 스타크넷과 아비트럼 기준으로 봤을 때 아비트럼도 스타크넷도 메인넷 출시하고 나서 적어도 1년은 있다가 스냅샷을 찍었다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1년이 되는 2024년 2월, 지난달이겠죠? 지난달에 스냅샷을 찍어야 맞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된다면 찌라시와 맞물려서 2월 정도 때 스냅샷을 찍었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메인넷만 두고 본다면 2024년 2월 이후에 찍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적어도 1년 이상이 된다면. 왜 그러냐면 찌라시에서도 마찬가지로 뭐 ZK 싱크가 아비트럼을 존중을 하고 아비트럼 포인트 제도를 가져올 거라면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진행을 하는 게 괜찮다고 느껴지고, 여기 들어서 ZK 플로우에서 뭐 9개월의 사용 기록만 본다면은 뭐 메인넷 출시하고 나서 9개월 뒤니까 뭐 작년 12월이겠죠. 작년 12월에 찍었을 수도 있고 이번 년 1월에 찍었을 수도 있고, 그건 모르겠지만 결론적으로 12개월까지 쳐준다면 어쨌든 2024년 2월에는 찍어야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굳이 따지자면 그렇다는 거고요. 그거는 누구도 모르는 거겠죠. 어쨌든 그렇고, 이 ZK 싱크 차이니즈 커뮤니티가 조금 유명하다고 하네요. 여기는 ZK 싱크 공식과는 무관한데요. 다만 여기서도 이런 식으로 29를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서 어떻게 될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이런 글을 썼대요. 3월에는 봄바람이 불고 정말 중국스럽고요. 결론적으로 3월에는 에어드랍 체크가 가능하고 4월 때는 토큰 출시가 가능해서 우리가 에어드랍을 받을 거라고 하는데, 정말 그렇게 될지 한번 지켜보면 될 것 같고, 과연 스냅샷은 언제 찍혔을지 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스냅샷 관련 이야기가 ZK 싱크를 필두로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나오는 거를 보면 조만간 ZK 싱크도 나오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과연 어떻게 될지,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떨지 댓글에 한번 달아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간단하게 ZK 싱크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 좋은 정보 가져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